안녕하세요. 예, 세력 차트 연구소입니다. 오늘 지수가 조금 문제가 좀 있었어요. 예, 저기 우리 어, 그, 그 뉴스 이런 거는 제가 이제 별로 크게 관여는 안 하는데 이제 왜 그러냐면은 뭐 잠깐 이제 여담으로 얘기를 하자면 저는 차트 위주로 뭔가를 판단하는 세계관을 차트로 보고 있으니까 차트를 과정으로 보고 차트로 결말을 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뉴스를 보고 뉴스를 과정으로 봐서 이제 뉴스로 결론을 내고요. 어떤 사람은 수급으로 봐서 뭐 기관이나 외국인이나 뭐 프로그램 매매가 어떤 쪽으로 돈이 흘러 들어갔나를 따져서 또 결말을 내는 사람이 있고요. 또 다른 사람들은 공신력 있는 자기 나름대로의 공신력 있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꼭 뉴스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뭐 MOU 체결이라든가 이런 거는 체결되기 전에 이제 진행 과정 같은 거는 그리고 뭐 이제 뭔가 기업 간의 어떤 계약 체결 같은 거는 사전에 알기가 진짜 그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람 아닌 사람은 알기가 어렵죠. 근데 자기 딴에는 또 이제 그쪽으로 뭐 루트가 있어서 안다고 하는 뭐 제가 생각에는 뭐 그분이 알 정도면 전 국민이 다 아는 뉴스 같긴 한데 하여튼 여하튼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내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차트 뭐 수급 아니면 뭐 뉴스 아니면 뭐 자기만의 어떤 루트 막 이렇게 많아요. 막 엄청 많습니다.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차트로 따지니까 지금 얘도 코생 같은 경우 제가 120까지는 갈 거라고 봤는데 솔직히 제 생각에는 여기 전 저점까지 갈 확률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여기까지 갔네요. 무너졌는데 뭐 무너졌다가 다시 올라갔어요.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시작했다가 무너졌다가 다시 끌어올린 게 웃긴 거죠. 여기 아래 꼬리를 달고 다시 끌어올린 게. 그럼 결국은 이게 갭드는 봉으로 마이너스 0.13이면 좀 약하긴 한데 이렇게 해서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한 전저점 여기 1차 여기 1차 여기 2차 여기까지 올라갈 확률이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하루 만에 결정으로 이게 끝 이게 아니라 이제 원래 증권이라는 걸 좀 이제 길게 봐야 되니까 제가 이제 스윙을 잘 안 해서 길게 보라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웃긴 거지만 뭐 여하튼 간에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그러네. 얘도 지금 정지된 이후부터 이렇게 해서 요 돌파를 해서 여기서 돈을 많이 들어간 세력의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그 이후로 써먹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윤을 남기질 못했어요. 여기서 높게 여기서 여기 더 높게 남겨 먹어야 여기까지 들어간 돈을 이 정도 가격으로 팔아 먹어야 이 정도 갭은 우리가 이윤이 남겠네. 여기까지 이윤이 남겠네. 34%. 그럴 텐데 지금 여기서 끝내버리면은 그렇게 크게 뭐 남는 장사는 아닌 것 같아요. 얘도 좀 살아가면서 우여곡절이 좀 있네요. 여하튼 얘는 그렇고요. 일단 나스닥 보면요. 오늘 저 지수가 이제 문제가 왜 갑자기 이제 그런 얘기를 꺼냈냐면 지수가 조금 뭐 오늘 좀 하락을 했네요. 이제 그 얘기 뭐 하락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조정이죠, 조정. 조정인데 왜 조정을 했냐 그랬더니 우리 김정은 씨가 뭐 우리나라를 이제 역대 정부 사상 처음으로 저 주적이라고 뭐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 사전에 포드 몇 발 쏴주고 뭐 협약돼 가지고 저 아까 우리 여신님하고 잠깐 웃어가는 얘기로 야 이거 뭐 지지율 떨어지니까 지지를 올리려고 저 북한이랑 관심 없는 북한 쪽에 관심 가지게 하려고 일부러 저 김정은한테 저 돈 대주면서 말 한마디 좀 해달라고 그러고 포 몇 번 써달라고 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 돈으로 저 김정은이 빅텍이나 스페코 이런 거 방산주 같은 거 몇 개 사는 거 아니냐? 그래갖고 저 끌어올림 지가 떠들고 미사일 쏘면은 방산주 올라갈까봐 그 돈으로 예수금 넣어가지고 한 거 아니냐고 우스갯소리로 이제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만 여하튼 일단 나스닥 같은 경우는 120선을 어저께 바짝 올라가더니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올라갔네 쓸데없이 무리하게 올라갔네요 좀 아쉬움이 있네요 그랬더니 오늘 마이너스에서 0.67 마이너스에서 끌어올렸습니다 이제 이런 거를 진조정 양봉이라고 합니다 크게 상승한 이후에 바로 옆에 붙어서 종가를 비슷하게 이렇게 만드는 애들 요거를 이제 진조정 양봉이라 요 오른쪽 거를 진조정 양봉이라고 하는데 오늘 그게 정확하게 그게 나왔네요. 나왔으니까 보통 이런 경우에는 다음날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갭을 뜨든 안 뜨든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부분적인 요 진조정 양봉이라는 부분적인 걸 볼 때 얘기고요.
전반적인 그림을 보면은 여기서 내려왔다 올라갈 확률이 큽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또 그래요. 그러니까 두 가지 원론적인 것과 디테일적인 거 두 개를 다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올라갈 때와 조정을 했다 올라가는 거 두 개 플랜을 만들고 최악의 마지막에 여기를 깼을 때 이건 조정이 아니죠. 여기까지는 조정인데 이제 2m로 내려가면 이건 하락이죠. 이 하락세에 걸렸을 때 160이나 60선이나 120까지 내려가는 요 플랜을 이렇게 짜놓으셔야 됩니다. 그냥 올라가는 거, 조정하는 거, 무너지는 거, 왕창 무너지는 거, 네 개를 다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하지만 단타는 이런 거를 생각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단타는 그냥 내일 9시 땡 했을 때 올라갈 확률과 내일 9시 땡 했을 때 내려갈 수 있는 정도 이 두 개만 보면 됩니다. 굳이 뭐 막 며칠 뒤, 다음 주, 다음 달, 내년 이렇게 볼 필요가 없어요. 예. 그래서 단타가 좋은 겁니다. 제가 단타 매니아가 된 이유도 이제 그것 때문에 그래요. 복잡하게 갈 필요가 없다. 빨가면 잡고 파라면 버린다. 아니, 안 한다. 빨가면 잡았다가 반 이상 줄면 버린다. 빨가면 잡았다가 그 내가 잡은 평단을 위협을 하면 버린다. 뭐 이런 거 딱 정해놓은 게 있어요. 예. 일단 나스닥은 이제 진조정 양봉으로 나왔는데 그럼 우리나라는 오늘 우리 집에 맹견을 지금 미용을 하고 있어가지고 저희 집에 맹견이 한 마리 있어가지고 여차하면 이제 사람 물어버린 개가 한 마리 있는데 미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야? 코스닥은 지금 상황이 이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쓰잘데가 없이 많이 올라오는 바람에 이게 지금 120선을 뚫을 때 저렇게 한 번에 뚫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여기서 그냥 120선을 한 번에 뿅 뚫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살짝 깨듯이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도 여기서 제가 봤을 때 깨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며칠 전에도 어젠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일단 120과 20선 중에 20선은 깰 망정 120선은 깰 것 같은 느낌은 현재로서는 당장 오늘만 봐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20선은 계속 이렇게 연장이 되겠죠. 20선은 깰 수가 있어요. 근데 120선은 이렇게 깨기에는 조금 그럼 차트가 엉성해져요. 예, 왜냐면 여기서 엉성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도 엉성하게 되기도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는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죠. 그럼 이렇게 되면 저 뒤에까지 보면 라인이 여기서 만약 그렇게 한다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 정도를 어색하게 만드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짓을 한 번 또 한다는 얘기예요. 이 짓을. 예. 여기서 못한 걸 여기서 하고 여기 거와 여기 거와 여기 거와 여기 거와 여기 거를 합쳐서 이게 총 전체 지지선이 돼서 그 다음번에 올라가는 장은 여기서 올라가는 장은 좋겠죠. 여기서부터는 장이 좋겠죠. 예.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겁니다. 아마 여기 아니면 심지어 여기 돌파하는 것까지. 여기까지가 아니고 아예 여기를 돌파할 수도 있어요. 예.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저는 뭐 그렇게까지 할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여기서 그냥 항상 위협을 주는 수준에서 이렇게 가는 게 나 무너질 수도 있어 이거를 세력이들이 좋아하지. 이번에 왕창 무너졌으니까 이제부터 간다 그러면서 막 쫙 가는 그런 거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 바닥이 티가 나면은 개미들이 달라붙기 때문에 세력이 가는 길에 개미가 붙으면 나름 개미입니다. 개미가 붙으면 무거워져요. 이게 1톤 2톤 3톤 무거워지면서 1톤일 때는 이만큼 갈 수 있습니다. 2톤이면 요것뿐이 못 가요. 3톤이면 요것도 못 갑니다. 만약에 개미가 너무 붙어서 4, 5톤이면 그냥 무너집니다. 주식이라는 게 원래 이래요. 그래서 개미를 여기서 타점을 보고 있을 때 이렇게 위에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아예 개미를 태우고 갈 것처럼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개미가 다 타면 내려보내는 경우도 많아요. 개미를 살짝 떨고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항상 얘네는 올려서 털을 때가 있고 내려서 털을 때가 있습니다. 세력이들은. 그리고 제일 잔인한 거는 저번에 얘기했죠. 시간으로 죽이는 겁니다. 시간으로. 이게 보통 한 2년에서 3년 돼요. 매집을 해놓고 안 움직여. 계속 거래량도 없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한 달, 두 달. 그러면 그냥 손절이에요. 손절 아니면 본전 아니면 익절 뭐 비슷하게 한 2, 3%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두세 달 투자한 거 치고 2, 3%가 왔다 갔다 하니까 익절이든 손절이든 본전이든 2, 3%만 왔다 갔다 하니까 돌아버리는 거예요. 못 하겠더라고요. 여하튼 이제 우리나라는 120까지 내려올 수는 있지만 120까지 이렇게 내려올 수는 있지만 20선을 깰 수는 있지만 120을 깰 것 같은 느낌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120을 안 깬다고 해서
절대 120 밑으로 안 내려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내려왔다가도 왔다고 해도 살짝 깨듯이 이렇게 올라갈 확률이 커요. 그래서 저는 일단 횡보나 상승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좀 마음에 걸리는 거는 요게 이제 바닥이 하나인 듯해서 이제 자세히 보면 바닥이 하나는 아니에요. 오른쪽이 높은 쌍바닥인데 이게 불화성과 합쳐가지고 이게 하나가 너무 내려가 보여서 이게 좀 찜찜해서 그런데 이게 만약에 보기에 이게 똑같은 그림인데 이렇게 돼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얘가 있단 말이에요. 얘가 이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좀 찜찜하긴 한데 여하튼 왜냐면 이게 있으면은 얘네들은 주식이 하락을 하면서도요 이렇게 한번 전저점을 한번 거의 찍는 습관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잖아요. 그러면 내려오다가 여기까지는 안 올라오는데 741.06까지 여기까지는 안 올라오는데 그 근처까지 올라왔다가 이렇게 또 내려가요. 그래 놓았다가 전저점이 또 여기로 되잖아요. 그럼 거기까지는 안 가. 그 바로 밑에까지 675까지는 안 가고 그 바로 밑에까지 또 이렇게 내려가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모양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전저점을 아슬아슬하게 그러니까 자기 본전을 안 준다는 거야. 여기서 만약에 물리잖아요. 그러면 나는 물렸으니까 내 본전까지 오면은 나와야지 그랬는데 본전까지 안 가요. 여기 본전이면은 너무 저기 있다. 본전까지 안 가고 바로 밑에서 또 무너져 이렇게. 그 손절을 하게끔 만들어. 그럼 그 다음번에 또 여기서 전저점 여기면은 바로 밑에까지는 가는데 거기까지 도달을 안 하고 또 내려가요. 그래서 한번 계속 끌려가기 시작하면은 본전 생각하는데 참고 본전 생각하는데 참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뭐 내 평단이 여긴데 하다 보면 내 거 여기 와 있어. 뭐 20, 30%, 40%막 이렇게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갭에서 물리거나 뭐 돌파할 선이 여러 개. 우리가 얘기하는 곽초룡 자리 이런 데인데 이런 데서 만약에 돌파하다가 내려왔는데 안 버렸어. 그러면 이제 작살 나는 겁니다. 이렇게 작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럴 때는 버려주시거나 하다못해 수량이라도 줄여달라고 얘기를 하시는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120은 안 깰 것 같지만 살짝 깨더라도 다시 올라갈 것 같지만 20은 깰 확률이 크다. 이제 그거 정도. 그거 외에는 뭐 지금 여기를 논할 건 아니죠. 여기나 여기를 논할 건 아니죠. 너무 낮으니까. 그건 나중에 이제 뭐 이제 저기 위협을 하거나 뭔가를 할 때 그때 이제 얘기를 해보고요. 오늘 상한가 종목도 좀 되지 않나요? 오늘 등락 상위 보면 상한가가 한빛레이저, 테림포장, 세종텔레콤 뭐 약간 몇 개 됩니다. 네, 차례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한빛레이저 신고가 15에서 18% 가라고 가면 버리시면 된다고 그랬더니 이 새끼가 또 상을 갔네요. 네, 종가상이죠. 그래서 저 같으면은 거의 아침에 슛 할 때 여기나 여기서 아마 버렸을 겁니다. 저 같으면 여기서 상한가 들어가서 좀 버렸을 겁니다. 이렇게 올라갔으면 왜 무너질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는 애들의 말로는 뭐라고? 뭐만 남는다고? 이렇게 내려갈 일만 만든다고. 뭐를 하든 할 거 다 하면서 올라가는 애들. 횡보도 하고, 예비상승도 하고, 불화도 치고, 별짓도 하고 하면서 올라가는 애들은 괜찮은데, 이런 거 없이 그냥 쭉 올라가는 애들은 남는 건 뭐라고요? 내려올 일만 남는다고. 그래서, 그게 상이냐, 연상이냐, 삼상이냐, 오상이냐, 그게 문제인 거지. 하여튼 올라갈 거 다 올라가면 남는 일이라고 내려올 일만 남는 겁니다. 예, 아시죠? 할 거 다 하고 올라가야 그나마 좀 버티는 거예요. 하여튼 한빛레이저는 어떻게 하든 시작하자마자 1, 2, 3 상을 갔어요. 근데 보통 상장하자마자 3상 이상을 올라간 애들은 최소한 얘가 5상을 가든 7상을 가든 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2, 3년 동안 이번 미션을 다 하고 나서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2년에서 3년 정도 무너질 거란 거는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보통 상장하자마자 이렇게 3상 정도로 3상 이상을 가는 애들은 2, 3년 동안 계속 무너져요. 무너지는 것도 그냥 안 무너져. 3상 여기서 3상 정도 이씨. 이렇게 1, 2, 3, 3상을 갔잖아요. 1상, 2상, 3상을 갔잖아요. 예를 들어 3상이라고 치면 내일 4상을 갈 수도 있지만 그러면 물량받고 이렇게 무너집니다. 계속 전저점을 아슬아슬하게 안 가고 전저점을 아슬아슬하게 안 가고 전저점을 아슬아슬하게 안 가고 그죠? 여기서 물렸다가
여기서 나오면 되는데 내 물린 데까지 안 와. 꼭 요만큼을 남겨도. 여기도 요만큼을 남겨놔요. 여기도 요만큼을 남겨놔. 그러니까 내 본전만큼 못 가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요게 이제 한 두세 달 정도 된다 치면 여기서 충분히 무너진 다음에 여기서 횡보를 할 때 물을 타서 조금만 올라가도 나올 수 있도록 여기서 그냥 제 본전에 있으면 그 마이너스 이게 뭐 20%다. 그럼 여기 20, 상승한 게 20%가 안 되니까 못 나오니까 여기서 물을 두 배나 세 배를 타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돈이 있다고 그러면 상관없어. 근데 돈이 있어도 원래는 여기서 수량을 줄이시는 게 맞아요. 내가 생각하는 어떤 선에서 나 물렸구나. 그럼 여기서 빨리 줄이셔야 돼요. 마이너스 10%든 15%든 일단 수량을 3분의 2 정도 줄이셔야 이왕이면 4분의 3도 좋고요. 줄이셔야 나중에 충분히 무너지고 횡보도 하고 구라도 치고 예비상승도 하고 해서 물량도 받고 해갖고 올라갈 때 여기서 물을 타야 여기서 4분의 3 정도, 그러니까 3분의 2든 4분의 3이든 그 빠져있던 그 돈을 여기서 집어넣어야 나름 달러 표시입니다. 집어넣어야 올라가면서 내가 여기까지 안 가고 요 정도까지만 가도 매도, 여기서 매도 하면은 나는 수익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돌파선에서 무너지거나 갭에서 무너진 애들은 수량을 줄이십시오. 아니면 작은 손절이면은 손절 하시는 게 맞는데 좀 손절 라인이 크다 그러면은 물량이라도 줄여 놓으시라고 하는 이유가 나중에 물 살 때 여러분들이 가볍게 만들어놔야 다음에 물 타서 올라갈 때 여러분들이 이제 괴롭지가 않으니까 원래 20% 올라가야 되는데 난 10%만 올라가면 나는 수익이지 이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수량을 좀 줄여놓으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얘기가 자꾸 3000% 빠지죠. 오늘 김정은 얘기 때문에. 이거 방금 해놨었네. 한빛레이저 그렇고요. 얘는 15에서 18%인데 삼상이니까 이제 5상을 노려볼만 하죠. 내일은 이제 오늘에서 알 수 있는 건 제가 없어요. 사실은 그냥 15에서 18%면 버리시는 70, 80% 100점 만점에 7, 80%는 된다. 근데 4상을 노려서 들어가면 5상도 먹을 수가 있다. 이제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오늘 알 수 있는 게 그게 다예요. 테린 포장, 포장주 중에서 대형 포장이랑 포장주 가끔 대장을 쓰는 놈인데 뭐 1년 한 3년 무너졌네요. 1년, 2년, 3년 무너졌네요. 이제 3년 무너졌으니까 슬슬 시동을 거나 본데 아직 요거 갖고는 좀 어림없죠. 왜냐면 과도등판 나온 게 대충 하나, 둘, 셋, 넷, 다 조금 잃는 감이 있죠. 예, 조금 잃는 감이 있어요. 무너졌다가 물량 받고 언제쯤 들어가냐면 이게 뭐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도 무너졌다가 물량 받고 위에 거 물량 또 받고 그 다음에 여기서 버티면 요때 이제 한번 해볼 만한데 이제 아직 멀어요. 그러면 한 두세 달 지나갈 겁니다. 한 세 달? 두 달, 세 달 지나갈 겁니다. 그때 한번 해볼 만하고요. 테린 포장 한빛레이저는 아까 15에서 18% 정도 그리고 5상을 노리실 분들은 4상도 한번 버텨보시라. 아무리 그래도 스탑로스는 분명히 여기다 눈으로 보던 시스템으로 해놓던 걸어 놓으셔야 된다. 16,220원 그 이하로는 내려오지 않게끔. 테린 포장도 제가 봤을 때 물량도 그렇게 뭐 눈에 띄게 이렇게 뭐 받은 건 아닌데 하여튼 안 받은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좀 받았어요. 그럼 저기 물량은 어디서 받았을까요? 쭉 앞에 따져보면 과거에 따져보면 여기하고 여긴가 본데 그렇다고 얘가 이 와중에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간다고 보기에는 좀 약간 무리죠. 예, 너무 높죠? 언뜻 봐도 너무 높죠? 좀 어색하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다는 건 너무 어색하죠? 그러니까 그 밑에 매물 때 여기 정도 14%? 14%에서 한 17, 한 13에서 15%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나는 그렇게 먹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뭐 연상 아니면 나는 뭐 상대 안 해. 이런 사람은 매물대가 25%에 있으니까 약간 1차나 2차에서 3분의 1을 버리고 나머지 거는 여기서 한번 뭐 상을 한번 노려보세요. 세종 이제 내려오면서 물량을 많이 받은 애가 아니라서 3상, 5상 그릇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세종텔레콤은 점상으로 갔으니까 뭐 그러긴 한데 거래량이 많이 터졌죠. 오 있다. 방상이죠. 방상인데 확 그냥 뭐 날라가 버렸네요. 날라갔는데 일봉으로 보면은 뭐 그냥 그래요. 그냥 그런데 그렇다고 또 나쁜 차트도 아니야. 하락하는 120을 횡보로 바꿨다가 드디어 여기서 거래량이 갑자기 없다가 터지면서 그럼 이게 매집이라고 봐야겠죠. 매집이란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매집으로 판단한다는 얘기, 제가 판단한다는 얘기지 이게 매집이라고 누구도 얘기할 수 없습니다.
직접 하는 놈들 아니면. 근데 그나마 이거 성공했을 때는 매집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여하튼 점상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매집일 확률이 이제 커졌죠. 매물대가 여기인데 한 10% 정도 되는데 곽철용 자리니까 여기 있고 여기 있고 그죠? 곽철용 자리니까 더블 이상 간다는 거 우리 알고 있어요. 더군다나 두 개가 아니라 세 개네요. 그래서 시작하고 이제 여기서 매수해서 잡아야지 그랬더니 그냥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런 건 우리한테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죠. 여기서 타점을 잡고 있는데 내려오지도 않고 그냥 올라가는 놈들이 있다고. 근데 이게 그런 경우인데 얘네들의 말로는 이겁니다. 이건데 이번에 내려올지 워낙 강세니까 잔여 물량 한번 볼까요? 얼마큼인지? 본장에서는 270만이었는데 그 100만 이상은 되겠죠? 125만 그죠? 그러면 내일 연상도 한번 얘는 뭐 보나마나 연상을 한번 노려봐야죠. 120만 정도 되고 저 정도 강상이고 내려올 때 아무리 차트가 후졌다고 해도 중간중간 물량 받은 게 이렇게 눈에 크게 보이는 것만 이렇게 서너 개 되니까요. 이런 거는 내일 뭐 그렇다고 무조건 연상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도 마냥 기다리니까 어느 정도 잘 안 보이지만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제 생각에는 매물대가 일단 여기인 것 같습니다. 15% 내일 15% 10% 이상 갭을 떠서 연상을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맞고요. 나는 좀 쫄린다 그러면 3분의 1을 여기서 그냥 버리세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3분의 1을 버리는 게 원론적이지만 디테일로 들어가면은 요거는 15% 정도를 그냥 자기 마음속에 상한선으로 잡고 그 이상 올라갔을 때 난 15%를 깨면은 다 손절이 아니라 익절하겠다. 대신에 15% 위에서 깨작깨작거리면 나는 상한가도 한번 노려보겠다. 그런 분들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냥 15% 먹으면 많이 먹는 거잖아요. 그죠? 15% 먹는데 나는 먹을 게 적어. 그러신 분 같으면 내가 할 말 없는데 15% 먹으면 됐지. 이 정도 마음가짐이면 연상을 한번 노려보십시오. 세종텔레콤. 비오테크놀로지는 지하실에서 간 거라 뭐 크게 의미는 없는데 그래도 300만이 터졌어요. 300만이 터졌으니까 굉장히 강상이겠죠. 강상인데 20선 위에서 이렇게 수렴을 하다가 올라왔는데 좀 짧죠? 기간이 좀 짧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저는 단발성으로 보는데 어쨌거나 하락하는 120이니까 여기까지 본다 그러면 이 60%가 조금 높네요. 매물대는 여기인데 여기 그죠? 25%, 24%, 23, 4%가 매물대가 있는데 하필이면 거기가 또 저 23, 4% 이상이면 저희가 상한가를 노려볼만 하죠. 얘도 지금 그거 노리고 있나 본데 어쨌거나 여기 앞에 공백은 음봉으로 다 채운 것 같아요. 앞에 공백은 제가 양봉과 양봉의 이격은 음봉으로 채운다. 음봉과 음봉의 이격은 양봉으로 채운다. 그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 세력 애들이 이제 이유는 모르지만 걔네들 특징이 그래요. 아마 그 호가창 비어 있으면 자기네가 다루기가 힘들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 종목을 좌지우지하는 거를 어려우니까 알 수 없는 뭔가 들어와 있으면 얘네가 기분이 찜찜하니까 여기를 지네 걸로 채우려고 아마 물량을 받기 위해서 양봉은 음봉으로 채우고 음봉은 양봉으로 채우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제 추측이지 정확하진 않아요. 25% 정도, 24, 5% 정도 일단 그렇게 보세요. 이건 좀 높게 봐도 되겠네요. 왜냐면 잔여 물량이 많으니까 380만이니까. 근데 본장에서는 그랬는데 지금은 80만. 너무 많이 줄었는데. 이거 얘기를 다시 해야겠네요. 얘는 이렇게까지 볼 건 아닌 것 같고요. 좀 줄여야겠습니다. 여기가 아니라 여기로 줄여야겠네요. 여기로. 요 앞에 층으로 8%, 1차 8%, 2차 한 19%. 그렇게 줄여야겠습니다. 요 사이로. 그러니까 갭을 어디에 뜨느냐의 문제인데 제가 봤을 때는 갭이 요만큼 뜨는 게 좋아요. 갭이 요만큼 떴다가 너무 많이 뜨면 무너지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한 7, 8%에서 시작해서 살짝 내려온 듯 하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갔을 때 2차에서 버리는 게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인데 이것도 상한가를 한번 노려보십시오. 상 들어가신 분들의 한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아까 얘도 그렇고 세종텔레콤도 그렇고 비오테크놀로지도 그렇고 새롭게 들어가시는 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여기나 이런 데서 이미 상을 들어가 계신 분에 한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새롭게 들어가시는 분들은 상한가 매매를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시즌이 그런 시즌이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 에코바이오 상 들어가신 분들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안 들어가신 분들은 하는 거 아니에요. 에코바이오는 13만 6천. 얘가 오늘 뭐 에너지주 대장인가 본데 알 수도 있고요. 10만. 별거 아니죠. 10만이면. 종가상 10만. 별거 아닙니다. 뭐 내일 뭐 요만큼만 보세요. 많이도 볼 것 같고 요만큼만.
7, 8%, 6, 7%, 6, 7%만 보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물량마저로 좀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나 여기 물량마저로 올라가는 건데 여기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꼭 음봉까지는 아니더라도 여기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좀 더 많이 간다 그러면 요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많이 간다 그러면 뭐 여기까지도 가겠죠. 25%까지. 야, 하필이면 또 거기 뭐 있네. 나름 각초롱 자리네요. 여기, 여기, 여기. 그죠? 그래서 바닥부터 가면 삐우, 이유, 이유, 이유. 이렇게 에너지가 끝나면 여기가 목표가가 돼버린다고 그랬죠? 계속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각초롱 자리가 매물대예요. 각초롱 자리는 뭐냐? 돌파선이 하나, 둘, 두 개 이상 있는 건데, 여기 알고 보면 여기까지 세 개죠. 돌파선이 두 개 이상 있는 곳에 그 매물, 그 선을, 영향력 있는 이 선을, 이 지역을 돌파할 때, 바닥부터 가면 한 25% 밑에 정도 가면은 이게 다입니다. 근데 10% 내외에서 가면은 꼭 두 배 이상을 가요. 두 배가 아니라 꼭 두 배 이상을 가는 경우가 많은데, 어쩔 때는 아슬아슬하게 두 배를 안 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시간 단위가로 또 채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못 간 거를.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이제 한 4, 5% 정도 밑에서 하나, 둘, 셋 하고 뚫을 때 이거는 18에서 22% 정도 가는데 상한가도 잘 가요. 단 여기서 만약에 못 버리면 돌파했다가 양봉의 반 이상 줄었는데도 안 버리거나 자기 평단까지 왔는데 평단에서 안 버려버리면 이게 이제 만약에 무너지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사태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돌파선을 만약에 갭에서 무너지거나 이렇게 갭에서 무너지거나 아니면 갭은 아니래도 돌파를 하다가 여기서 아유 버려야겠다 그러고 버렸으면 괜찮은데 여기서 만약 못 버렸다. 자기 평단인데도 안 버렸어. 그러면 이렇게 되면요. 이렇게 여기까지 내려와요. 여기나 여기까지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단 말이에요. 내려오는 게.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죠? 처음에는 수익이었는데 여기까지는 수익이었는데 이런 사태를 맞이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수량이라도 줄이라고 하는 얘기가 저런 사태는 최소한 저런 사태는 일어나지 말아야 되거든요. 증권 하면서. 에코바이오는 뭐 그 정도. 짧게 보세요. 짧게. 그죠? 6, 7%? 좀 많이 보면 여기 뭐 한 10% 가까이 보셔도 되겠네요. 너무 원래는 여기까지 보셔도 되는데 잔여 물량이 너무 적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내일 아침에 돼야 결정이 나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또 에코바이오 굉장히 몰리잖아요. 무슨 에너지가 어떻고 에코시 여기 그룹에 뭔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막 장 전부터 무슨 호재 막 뉴스가 뜨고 이러면 또 이제 완전 달라지는 겁니다. 그 전날까지의 내용으로만 저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 다음날 본 장에서가 문제인 거지. 살짝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을 해놔야죠. 이월드, 이월드 이낙연 주식이죠. 이월드 제가 알기로는 그죠? 이낙연 주식인데 오늘 이낙연 주식이 아까 잠깐 보니까 상한가가 두 개가 같던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건가 봅니다. 상을 갈 만한 자리라고 봐야 되네요. 그럼 알고 보면 여기가 소장 자리인데 사실은 높은 의미의 소장 자리거든요. 120과 20이 위에 있는데 120보다 20이 위에 있는데 그 위에서 단양봉 위에서 올라가는 이게 전형적인 소장 자리긴 한데 제가 하기에는 좀 멀죠. 여기서부터 여기가 너무 머니까 안 하죠. 이런 건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여하튼 소장 자리긴 해요. 기든 아니든 소장 자리긴 합니다. 여하튼 상을 갔는데 얘는 횡보도 좀 나름 오래 했고 저저저고 이낙연 주가 요새 재미가 없었으니까요. 그러긴 한데 300만이 거래량이 너무 많이 터졌단 말이야. 필요 이상으로. 그러면 컴퓨터가 벌써 느려졌네. 95만 300만인데 95만 많이 줄었네요. 그럼 이거 그냥 평범한 거라고 그냥 봐야 됩니다. 이게 되게 막 험해수가 들어간 거로 봐야 되니까 그냥 평범한 거라고 보면 정확하진 않으나 죄송해요. 이것저것 평균 따지면은 10에서 한 1차 10% 정도, 2차 한 14%, 15%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그 이상 보시기에는 조금 무리인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본 겁니다. 아마 이거보다 더 갈 거예요. 근데 올라가면 더 갈 거예요. 그냥 무너지면 할 말 없고, 그냥 무너지면 할 말 없는 거고, 올라가면 아마 저거보다 더 올라갈 겁니다. 올라가면. 근데 굉장히 제가 보수적으로 본 거예요. 이낙연 주다 보니까. 논란의 중심에 있는 종목은 제가 원래 안 하는 거라고 그랬죠. 근데 이낙연 주도 저는 좋은 쪽의 논란이라고 보진 않아요. 안 좋은 쪽이라고 보지. 이렌시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뭔가 전 국민이 다 아는 좋은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종목은 끝난 거예요. 이미 재미 다 보고 끝난 거예요.
상승이 끝났으니까 좋은 뉴스가 나오면서 올라가다가 터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개미들이 여기도 물리는 거예요. 그래 놓고 견디다 시간까지 끌어보니까 물량도 받고 물량 약 올리니까 에이씨 그냥 이거 던져버려야겠다. 그래갖고 여기서 물량을 다 받은 다음에 나중에 지대로 올라가고 싶을 때 올라가는 겁니다. 예. 작전의 원리가 이래요. 보통 보면 호재가 났을 때 그때부터 올라가는 게 아니라 호재가 나면 이미 올라갈 놈들은 다 올라가고 매집할 놈은 다 매집했어요. 여러분들이 아실 때에는 이미 그 미션이 끝난 겁니다. 아시죠? 그렇다고 안 좋은 뉴스가 뭔가의 시작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야 뭐 해갖고 이제 이거 엄청나게 올라갈 거래 이렇게 다 소문이 났을 정도면 이미 우리 주포시들은 세력시들은 이미 이윤 챙길 거 다 챙기고 마지막 날 올려서 털고 끝내는 겁니다. 예, 아셨죠? 올려 털기를 하려고 일부러 그런 뉴스를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도 빅텍 최대 주주라는 얘기가 있어요. 방산주 최대 주주라는 얘기가 있어요. 얘는 이렌시스는 뭐 50만 이 단일가가 중이니까 단일가를 보고 오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3,000%로 세네요. 예. 29만 원래 이렇게 3,000%로 살려면 여러분들이 기초적인 거를 저랑 많이 공유하고 있어야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하는데 지금 갈 길이 바빠요. 예. 제가 당장 다음날 뭐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데 18% 내일 18%까지는 볼만한 차트네요. 근데 아마 이게 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아마 이렇게 뭔가 이거 봉은 작고 아마 이렇게 봉은 작고 침으로 끝날 겁니다. 이렇게 물량 받으러 올라가는 것 같은데 이게 상승하는 자리가 아니라 예비 상승하고 물량 받는 자리거든요. 그 물량 받는 자리는 아시죠? 물량 받는 거 침, 봉은 작고 침이 이렇게 긴 자리. 근데 이미 상한가를 갔잖아요. 왜? 그럴 수밖에 없죠. 여기가 30%가 넘으니까 이게 총 길이가 30%가 넘으니까 나눠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아예 상한가를 갔다가 나머지 그걸 점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봉이 작아서 점으로 갈 확률이 점이 된다. 침으로 갈 확률이 많은 자리예요. 그러니까 내일 좀 웬만하면은 큰 욕심 내지 말고 요 근처까지만 가면 바로 버리십시오. 1차 7, 8%, 2차 한 10% 되는데 7, 8% 근처 되면 애지간하면 끝까지 마지막 1%까지 드시려고 하지 말고 그냥 버리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게 뭐 연상으로 이렇게 빵빵빵 가면 내가 할 말은 없는데 그런 자리는 아닙니다. 현재 봐서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가끔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마어마하게 갑니다.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가다가 물량 받는 자리인 것처럼 했는데 여기서 상승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얘가 이게 요만해 보일 때까지 올라가요. 이만큼 올라갑니다. 이만큼. 이게 요만해 보여. 요만하게 돼 보여. 얼마나 많이 올라가는지. 뭐 앙코르전도 그랬고요. 이제 막 그런 애들이 몇 있었죠. 예전에 뭐 까나리아 바이오 막 걔네 애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애들도 있는데 그거는 사전에 엄청난 매집을 많이 해놓았을 때 얘기인데 근데 얘도 뭐 안 했다고 하긴 또 그러네. 많이 해놨. 이거 나름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다 매집 물량인데 상승한 물량이 아니에요. 여기를 위한 포섭 단계로 해놓은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게 그렇게까지 날라갈 만한 자리는 일단 아니라고 봅니다. 날라가더라도 여기서 물량 받고 저 뒤에서 아마 날라갈 것 같아요. 예, 통상 통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렌시스 여하튼 내일 뭐 상을 노리시는 것도 좋은데 제 생각에는 1차 50 많이 안 줄었단 말이야. 50만인데 29만 30만 반 가까이 줄은 거구나. 아까 잘못 봤네요. 예. 작게 보세요. 12% 15% 여기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올라가다가 목표가를 딱 가면 팍 내려올 확률이 크니까 조심해서 좀 집중해서 이렌시스 상 들어가시는 분들 새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안 하시는 게 좋고요. 물량 받는 자리니까 원래 단타는 예비 상승하고 물량 받은 다음에 뒤에서 슈팅할 때 이때 단타를 하는 겁니다. 이때 물량 받는 자리에서는 단타를 하는 게 원래 아니에요. 원칙은 그래요. 자신 있으면 하는데 이렇게 상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물량 받는 자리에서는 침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침으로 되는 자리에서는 원래 단타를 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내려왔다가 상승하는 원래 상승을 슈팅을 하는 자리 여기가 원래 단타를 치는 자리지 여기는 물량 받는 자리입니다. 아셨죠? 예비 상승 물량 받고 전체에 대한 물량을 여기서 또 받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내려갔다가 정고점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안 내려오고 깨작 거릴 때 슈팅할 때 그때 원래 단타를 치는 겁니다. 그때 먹는 게 크게 먹거든요.
그때 수원, 그러니까 그 곽초령 자리도 많이 나오고요. 제가 좋아하는 소장 자리도 그때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이렌시스까지 이제 상한가 종목 봤고요. 제가 요거까지만 하고 잠깐 정지를 시켜놓고 차트를 한번 껐다 키겠습니다. 이게 뭐가 굉장히 느려진 것 같아요. 오늘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이 섹터별로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어떻게 갔는지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오늘 우리 김정은 씨가 말을 입 놀리는 바람에 지수가 조정을 조금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뭐 갈놈들은 주식에도 그런 말도 있어요. 갈놈은 어떻게 해서든 간다고. 예. 물류주 중에서는 코센이 무너졌죠. 원래 120까지 간다고 원론적으로 얘기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전저점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약간 못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간 것 같고요. 철강주 중에서는 코센이 또 무너졌고 현대 BNG 스틸이 상승을 좀 했는데 제 생각에는 상 가고 나서 안 털었어요. 세게 안 털어가지고 좀 물량 받았는데 얘는 여기를 뛰어넘고 싶어하는 모양입니다. 근데 여기가 알고 보면 여기도 있지만 여기도 있죠. 곽초령 자리예요. 아니 곽초령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단타를 치시면 되는데 지금 상황 봐서는 손대기가 조금 부담스럽죠. 120 여기 있는데 여기서 뭔가를 하려니까 부담스럽죠. 근데 부담스러워도 이제 이런 걸 고점 돌파라고 합니다. 고점에서 높은 데서 높은 거를 뛰어넘으려고 하는 그 이제 매매를 고점 돌파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 취지하고는 안 맞으니까 위침이 나왔는데 시간 단일가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갭 떠서 올라가는 척 하다가 내려오다가 아래 꼬리 달고 이렇게 올라가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제가 제 취지랑 안 맞는 거니까 요거는 이제 조금 어렵고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돼버리면 그러니까 이런 게 오늘 장타가 나온 게 아니라 이렇게 오늘 만약에 단타가 나왔다. 오늘 봉이 긴 게 아니라 작은 게 이렇게 하나 나왔다. 아니면 영망치가 이렇게 됐다. 영망치가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게 이제 다음날 소장 자리가 되는 겁니다. 120이 횡보를 하고 있고 횡보나 상승을 하고 있고 20선이 살짝 상승을 하고 있을 때 20선 근처에서 단양봉이나 영망치 또는 하물며 음봉이라도 음봉 영망치나 음봉 단음봉이라도 나왔는데 그 다음날 살짝 갭떠서 올라간다. 그러면 이게 이제 소장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소장 자리가 되는 겁니다. 18에서 22%쫙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요렇게 돼버리면 이거 하기가 좀 그렇죠. 왜냐면 이게 왜 좀 그렇냐면 뭐 디테일인데 상을 간 다음에 안 털었지만 그래도 음봉 이 세 개가 3음봉이 나온 다음에 이번엔 양봉 나올 차례니까 해볼만 하다 하고 하시면은 제가 할 말은 없어요. 근데 보통 음봉이 3개 나오더라도 양봉을 하나 걸어준 다음에 딱 진조정 양봉 마냥 걸어준 다음에 그걸 타고 올라가야 큰 상승이 나오기가 좋지. 음봉 나왔는데 음봉이 3개 나왔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요게 프로테이지가 높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안 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종목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리 여기가 소장 자리라고 해도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 전에 두 개가 음봉이라는 게 이게 마음에 걸려서 그래서 안 하게 된 겁니다. 이게 만약에 둘 중에 얘라든가 아니면 얘 하나라도 둘 중에 하나가 양봉이었으면 이거 한번 해볼만 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안 했습니다. 얘는 찜찜해갖고 안 했는데 올라갔습니다. 놓친 거죠. 놓친 거는 그냥 놓아주는 겁니다. 건설에서는 한국종합기술이 그냥 물량만 왕창 받고 나머지는 별볼일 없고요. 뭐가 하나 박살났네요. 태형건설우가 박살났죠. 예, 논란의 중심에 있는 애들은 원래 저렇습니다. 로봇 AI 드론 중에서는 에브리봇이 121로 올랐는데 아직은 발돋움 판이 짧아요 하는 느낌이죠. 하나, 둘, 셋, 넷, 다 아직은 짧죠. 그 다음에 한국전자인증이 발돋움 판이 정확하게 딱 된 건 아니지만 알고 보면 요렇게 비슷하게 뭔가 가고 있어요. 요것만 좀 축 처져 있지 나머지는 발돋움 판처럼 보여요.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이제 6달째 들어가는 건데 아직은 조금 일릅니다. 예. 지수가 아직은 제가 보니까 그 바닥이 정확하게 만들어질 기미가 안 보여서 아마 종목들도 덩달아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로봇 AI 드론 중에서는 비오테크놀로지가 상을 받고요. 에너지 중에서는 에코바이오, 나머지는 뭐 흥구석유 정도만 물량 받는 자리에서 물량을 좀 더 받았네요. 이 양이 많으니까 한 번에 다 못 받으니까 좀 이렇게 받고 있나 본데 보통은 저렇게 한 자리에서 여러 번 받는 게 아니라 받고 한 번 받고 또 받고
더 위에 거 받고 밑에 거 받고 뭐 이런 식으로 받습니다. 근데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두 번 다 받았네요. 상승, 물량받는 자리, 물량받는 자리, 물량받는 자리, 그 다음에 이제 내려왔다가 깨작깨작 거리면 슈팅. 여기서 단타를 치는 겁니다. 아니면 내려온 다음에 슈팅. 어디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올라갈 때 여기서 잡아서 여기서 매도를 하는 겁니다. 이게 단타지. 물량받는 자리에서는 원래 단타를 치는 게 원론적은 아니에요. 근데 자신 있으면 자기가 목표가를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고 굉장히 낮은 점에서 뭐 15% 정도 올라갈 종목인데 2, 3%에서 잡을 자신이 있다. 그러면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그 정도 되는 실력자가 많진 않죠. 그런 사람 같으면 뭐 제 방송 듣고 있겠어요. 화학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제가 없는 게 그겁니다. 그 증권 센스. 제가 저번에 한번 지나간 얘기를 얘기했죠. 다 완벽한데 뭔가 요만큼이 비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 방송으로 인해서 그만큼이 딱 채워진다. 이 사람은 저보다 몇 배는 잘할 거예요. 제가 비어있는 공간이 많은 사람이니까. 저는 하나가 아니라 뭐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비어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노력으로 극복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이제 극복하는 방법을 전투로 따지면 이제 전투 센스가 있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라고 좀 그러고 이 주먹을 요 눈 앞에까지 왔는데 눈을 안 감는 사람이 있어요. 권투 복싱 선수나 격투기 관련된 투기 종목을 하는 사람들은 이 훈련을 합니다. 이렇게 사람 이렇게 땅에다 눕혀놓고 공 같은 거를 여기나 여기다 막 바운드를 시켜요. 귀 옆에다가 양쪽 귀 옆에다. 이 사람은 이제 시선을 다리를 여기다 두고 서 있는 거죠. 사람이 이렇게 서 있고 이 그림이 왜 이러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머리가 있고 그 머리가 있습니다. 사람이 밑에 이렇게 누워 있어요. 이 사람이 공을 이 사람 얼굴에다 던지는 게 아니라 얼굴 바로 옆에 이쪽이나 이쪽에다 던집니다.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이 사람은 자기한테 얼굴이 날아오는 것처럼 공이 보이니까 눈을 찔끔찔끔 감아요. 그 눈을 안 감을 만큼 훈련을 해야 상대방 주먹이 날아올 때 보고 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싱 선수나 격투기 선수들이 눈이 찢어진 이유가 눈에 펀치가 맞을 때까지 눈을 뜨고 있기 때문에 눈이 잘 찢어진다는 속설이 있어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속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눈을 감으면 차라리 덜 찢어질 텐데 눈을 끝까지 뜨고 있으니까 붓기가 더 부으면서 나중에 그게 찢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이거는 뭐 믿거나 말거나 하고요. 여하튼 이렇게 센스가 있는 사람은 나는 원래부터 눈 잘 안 감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제가 그 타입이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중에는 그런 타입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 같으면 제가 조금만 여러분들이 약간 부족해 있는 부분을 마침 제가 딱 이렇게 채워드리면 여러분들은 이제 완벽에 가까운 거의 이제 완벽한 그런 이제 뭐라 그럴까 그 전류 통하는으로 따지면 초전도체가 이제 되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 마이너스를 딱 체결했더니 띵 그러면서 이제 뭐 아크 에너지 마냥 저 아이언맨 아크 에너지 마냥 이제 그 어느 정도 상상할 수 없는 그 단계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런 분들은 저보다 몇 배 잘하시겠죠. 나중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됩니다. 막 희망을 제가 막 드리는 거예요.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린 케미칼 화학 쪽에서는 그린 케미칼이 내려가다가 올라갔는데 박철웅 자리를 만들고 있죠. 하나, 둘, 셋. 언젠간 여기를 뛰어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여기를 뛰어넘겠다고 하는데 언젠가는 뛰어넘겠다고 얘가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를 100% 뛰어넘느냐? 그건 아니에요. 하다가 그냥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끝나서 나중에 상폐되거나 이런 데도 있습니다. 이런 게 나온다고 해서 세력 차트 소장 세력 차트 그 연구소장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얘 무조건 올라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이라는 게 없어요. 이 증권 세계에서는 제가 현실 세계 회사와 증권 회사라는 주식 회사라는 거하고 얘기를 들었잖아요. 여기서 새우깡 아무리 많이 팔아서 농심이 아무리 많이 팔아도 증권은 내려갈 수 있고요. 새우깡을 되게 못 팔아도 주식은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죠? 현실 세계하고 실제하고 이걸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절대라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박정지를 만들었다고 해도 올라가는 척 하다가 그냥 무너질 수도 있어요. 무너지고 상폐되고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정지되고 막 그런 경우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셈스 화학주 중에서 아셈스가 120을 돌파를 했는데 그냥 120을 돌파해서 여기 물량을 받으러 올라갔나 보다. 여기 거래량 조금 있는 거 많지는 않죠. 그거 받으러 올라갔나 보다. 여기도 좀 있고요. 그거 여기도 있고 그거 받으러 올라갔나 보다 하는 거 외에는 큰 의미 없어요. 나머지는 올라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식료품 사료는
DDMF하고 3S가 왕창 무너졌고요. 이게 양봉일 때도 고점의 모양이지만 음봉일 때도 고점의 모양인데 한동안 칠 거예요 그 뜻이에요. 여기 상을 간 게 있으니까 상 가고 나서 여기서 다 털어먹은 거죠. 주포가 다 던진 겁니다. 주포 물량을 다 던진 거예요. 던졌다가 한 2, 3일 있다가 또 올라갈 수는 있지만 2, 3일 있다 또 올라갈 수 있지만 일단은 미션이 완료된 겁니다. 끝난 겁니다. 조림비료 제지농업 중에서는 깨끗한 나라 지지를 크게 상승을 하면서 지지를 좀 했죠. 뭔가 더 가겠다는 뜻이에요. 대충 아시죠? 여기 아시죠? 네. 그 다음에 신풍. 신풍. 예,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예. 내일 왠지 치매 절반을 갈 것 같을까? 캡? 마이너스. 아니, 마이너스라도 갈 수는 있는데, 왠지 치매 절반 정도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요 정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데, 일단 안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주는 GMBS, 얘 이제 120을 살짝 했다 올라왔죠? 그래서 이제 120을 지지를 하면 얘는 이제 잡는 거예요. 언제? 두 바닥이나 쓰리 바닥지에서. 두 바닥이나 쓰리 바닥지. 여기 아니면 여기서 잡는 겁니다. 120이 이렇게 수평으로 간다는 전제하에 상승하거나 횡보한다는 전제하에 여기서 잡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이렇게 안 떨어지고 횡보를 하려면 여기서 한번 이렇게 쭉 끌어올려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와야 120선이 안 내려가지. 여기서 안 끌어올려주고 바로 횡보를 해버리면 120선은 떨어집니다. 아시죠? 봉이 먼저 간 다음에 줄이 따라가는 거예요. 줄이 따라가는 거예요. 줄이 간 다음에 그걸 봉이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봉이 가니까 이평선이 따라가는 거예요. 아셨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전기차 중에서는 시노펙스가 꽤 상승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손을 댈 수 없는 만큼 올라갔죠. 아마 고점 모양 뭐 이렇게 봉 하나 나오고 음봉이든 양봉이든 침이 긴 거 하나 나와야 이제 고점의 모양이 나올 겁니다. 아니면 그냥 확 무너지든지 이렇게 무너지든지 예. 크게 그리면 이렇게 무너지든지 이렇게 무너졌다가 또 가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거나 고점 모양이 그렇습니다. 저렇게 계단식으로 가는 애들은 그래요. 갭에서 무너지거나 그냥 무너지거나 아니면 가끔 평범하게 이렇게 봉 짧게 하나 주고 이렇게 침 길게 나오든가 이런 식으로 가끔 이렇게 평범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화면이 안 보이네요. 위에가 안 보이네요. 2차 전지 중에서는 뭐 에코프로머티가 그냥 척만 했고요. 가는 척만 했고 초전 전도체는 다 무너졌고요. 반도체 중에서는 기가레인이 120일 올라왔지만 발돋움판이 너무 짧죠? 하나 둘 셋 짧아요. 넌 좀 더 있어야겠구나. 아가구나. 그리고 이제 이런 거는 보자마자 저야 이제 방송을 하는 입장이니까 하나 둘 셋 이렇게 하지만 이런 애들은 딱 봤을 때 아가야. 그리고 넘어가는 겁니다. 아가 무슨 뜻냐면 나쁘게 비유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커서 와. 그때 내가 먹어줄게. 수익을 내줄게. 이제 그러는 겁니다. 얘는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죠. 제너센. 거래량이 적어서 그렇지. 120을 돌파를 한 다음에 예비상, 돌파한 다음에 계단식으로 가다가 120을 깬,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돼버리면 나가리인데 이렇게 하면 여기서 끝입니다. 근데 무너지는 건데 그렇게 안 하고 있죠. 살짝 깼다가 돌파해서 지금 지지하고 있죠. 물론 이렇게 하더라도 한 번 더 무너지는 경우도 있지만 한 번이나 두 번 더 무너지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얼추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아요. 이런 애들은 이제 거래량이 작으니까 한 200이나 300 정도 넣어서 120 위에서 스탑러스 딱 걸어놓고 여기서 스윙으로 들고 가는 겁니다. 어디까지? 여기나 재수 좋으면 여기까지. 몇 프로 될까요?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28%나 36% 정도 들고 가는 겁니다. 좋죠? 근데 이거 금액을 크게 넣으면 안 돼요. 이런 거는.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13만 2천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거는 잘못하면은 큰 돈으로 이런 종목 자체를 큰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10만 대면은 보통 2, 300. 100만 대면은 뭐 예를 들어 2, 3천. 100만 대 이상이면은 그때는 뭐 4, 5천 뭐 1억 뭐 넘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 정도 스케일을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 많이 먹겠네. 여기까지 많이 먹겠네. 내일 뭐 분할 매수를 하루에 100만 원씩 해가지고 한 1000만 원 사지 뭐 열흘 정도 해서 100만 원 사지 100만 원씩 10번 사지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반도체 중에서는 프로 2000이랑 얘는 이제 자리를 잡으려고 포섭만 한 거고요. 얘는 포섭을 하다못해 뭐죠? 아까
뭐였지? 음, 얘랑, 얘가 아닌데. 야, 보고도 모르겠네. 음, 그러니까. 얘도 이제 에스커넥터 자리를 잡아가고 반도체가 좋네요. 지금 보니까 요즘만 좋았던 게 아니라 좀 더 가려고 그러나 본데. 지금 보니까 몇 개를 돌려보니까 그래요. 엔터미디어 중에서는 삼성출판사. 근데 이렇게 하락하는 120을 이렇게 뚫은 애들은 뭐라 그랬죠? 이것만 남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애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정을 할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아이센스가 무너졌고요. 상에서 무너진 건가? 상에서 무너진 거네요. 그 다음에 뭐 SM 라이프 디자인이랑 밀리의 서재 같은 경우는 그냥 횡보만 하고 있다가 뭐 얘는 아직 좀 멀은 아직 애기네요. 아직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가 보다 하는데 지금 요렇게만 봐서는 상승할 수 있는 요번 미션을 봐서는 아직은 이게 좀 조금 짧아 보입니다. 거래량이 되게 재미없게 갔네 얘는. 제가 제일 취약한 게 이런 겁니다. 이런 데서 이제 하나 사놓는 겁니다. 이런 데서 저점이랍시고 하나 사네요.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이때쯤이면 저는 매도를 한 지 한 다섯 달 됐을 겁니다. 보름 만에 판단 얘기예요. 다섯 달 반인데 제가 매도한 지 다섯 달 됐다는 얘기는 15월 정도 견뎌보다가 에이씨 이거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스윙을 못해요. 메타버스에서 비오테크놀로지가 상을 갔고요. 앱코가 부대장으로 갔는데 얘는 뭐 이렇게 지저분하게 올라가면서 얘는 올라가면서 저 물량을 받은 것도 아니야 이런 거는. 물량을 받는 거는 침이 이렇게 길어요. 이렇게 침이 긴데 그것도 아니고 얘는 좀 지저분하게 가네요. 앱코 얘가 좀 지저분한 애 같아요. 근데 왜 그런가 그랬더니 상을 가고 나서 안 털었어요. 상을 가고 제대로 안 터니까 여기하고 지금 여기하고 원래 여기가 슈팅하는 자리인데 알고 보면 여기 저거잖아요. 박철웅 자리잖아요. 여기 나름 여기 박철웅 자리죠. 근데 얘가 슈팅을 안 했어요. 왜냐? 어차피 슈팅을 해봤자 바닥에서 올라가면 우리는 알고 있죠. 삐우 이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 새끼가 나눠서 간 겁니다. 얍삽한 애들이 있어요. 저런 애들은 안 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한번 해봤자 먹기도 어렵고 시간만 가고 신경만 쓰이고 다른 종목도 못 하고 저런 종목은 차트를 저런 거 보고 F가 약간 양아치 스타일이네. 그러면 잘 안 하게 돼요. 그 종목은.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종목을 해본 적은 없는데 제가 잘 안 하는 종목이거든요. 그 뭐 하나 있는데 대북주 비슷한 거. 제가 안 하잖아요. 그거. 또 저랑 그 차트쟁이랑 저랑 좀 뭐가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종목 안 했다고 가끔 방송에서 얘기하는 애들이 근데 가끔 그런 애들입니다. 폴라리스 NFT 메타버스 중에서는 뭐 폴라리스 오피스가 물량만 받았고 일단 근데 뿌리가 없죠. 이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상을 갔어도 뿌리가 없을 때는 무너질 가망성이 있다는 거를 항상 머릿속에 염두를 하고 계셔야 돼요. 한컴미들은 이제 자리를 좀 잡아가고 있네요. 잡아가고 있고 휴대폰 통신 중에서는 뭐가 하나 박살났네요. 제넨바이오가 끝내는 삼상을 못 갔네. 이거 삼상을 한번 노려보십시오 했더니 상에서 무너졌나 봅니다. 잔인하게 상에서 880 여기 상인가 본데 무너졌네요. 어쨌거나 여기서라도 나오셨으면 성공하신 겁니다. 여기 한 18, 19% 20%에서라도 나왔으면 성공하신 거예요. 아주 밑에서 먹어보시는 분들은 진하게 먹었겠네요. 근데 안 나오죠. 제가 얘기하잖아요. 아무리 어쨌거나 이렇게 저렇게 된다고 해도 여기를 벗어나면 안 된다고. 무조건 이건 나오셨어야 됩니다. 이상은 챙기셨어야 돼요. 3상은 못 챙기더라도 이상은 챙기셨어야 돼요. 근데 말이 그렇지. 여기서부터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데 이거를 하루 종일 쳐다보고 있다고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다못해 여기서라도 나왔어야지. 그렇게 따지면 여기서라도 하다못해 여기서 못 버렸으면 여기서라도 나왔어요. 이거를 무너지는 걸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떠한 핑계도 안 통하는 겁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돈을 가지고 무심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돈이 또 워낙 많다고 그러면 할 말은 없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휴대폰 통신 중에서는 시노팩스하고 기가레인 121로 왔지만 좀 짧죠. 발도등판이 좀 짧아요. 그리고 광무도 조금 짧은 편이고요. 이런 건 좀 지나야 됩니다. 더 키워서 잡아먹어야 돼요. 롯데 정보통신은 뭐 제가 잘 안 하는 종목인데 다른 의미로서의 좀 소장 자리 비슷하게 갔는데
글쎄 너무 높죠. 이런 건 손댈 수가 없죠. 저런 거는 너무 높아서. 제가 아니라 누구래도. 근데 또 하시는 분들이 있더만. 바이오 중에서는 매드팩토가 오늘 지지만 했고요. 제넨바이오 무너졌고, 피플바이오가 지하실일지언정 2달 정도 발돋움판 만들었는데 올라갔으니까 이거는 물량 받으러 갔구나. 근데 더 가겠구나. 네 달 정도는, 세네 달 정도는 더 가야겠구나. 그래야 120위로 올라올 준비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통 한 6, 7개월 돼요. 발돋움판. 앞에 차트에 따라 다른데, 그냥 무난한 차트라고 보면 한 6, 7개월 정도 발돋움판이 있어야 기본적으로 올라옵니다. 어떤 애들은 1년 넘게 하는 애들도 있어요. 제약주 중에서는 그냥 3일 제약이 무너졌다는 거. 그 다음에 화장품은 뭐 세게 간 애가 없고, 네오팜 정도 좀 갔고, 비트코인도 광무, 한컴미드, 휴네시온 다 물량만 다 받았죠. 예.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뭔가,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뭐가 좀 있나 봐요. 몇 개월 안에 뭔가 뭔 소식이 들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종목도 제가 잘 안 하긴 하는데, 뭐 하게 되면 또 해야죠. 먹고, 돈 넣고 돈 먹기인데, 내가 비트코인을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해서 비트코인으로 돈을 안 벌 필요는 없죠. 내가 좋아하는 건 취향 문제고, 돈 버는 건 또 다른 얘기고요. 그죠? 돈 되는 거면 다 하는 겁니다. 내가 보수인데 진보 관련된 주식이 올라간다. 당연히 사이죠. 내가 진보인데 보수 관련된 종목이 올라갈 것 같아. 내 원론으로는. 그럼 사는 겁니다. 내가 뭐 지금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어. 올라가면 그 관련주 사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이 마음에 들어. 근데 올라갈 기미가 안 보여. 그럼 안 사는 거예요. 원래 그런 겁니다. 돈 되는 건 다 하는 거예요. 그래피니토류는 신화인터텍이 물량만 받았고 끝났고요. 교육 출산 정책주 같은 경우는 깨끗한 나라가 왕창 무너지고 어쩌고 하더니 어떤 의미로서의 수원 자리로 영망치 딱 만들고 올라갔죠. 소장 자리로 올라갔습니다. 삼성출판사는 좀 다른 의미고, 얘는 좀 다른 의미고요. 얘는 깨끗한 나라는, 얘도 엄밀히 얘기하면 오리지널 그 소장 자리가 아니에요. 왜냐면 소장 자리는 여기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120선 위로 20선에 살짝 튀어나오자마자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는 솔직히 이거는 오리지널 소장 자리는 아니에요. 아니긴 아닌데, 아직은 여러분들이 그것까지 구분하려면 걔네 쓸데없는 거에 신경 쓰이게 하는 일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제가 다 통틀어서 그냥 소장 자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3일 제약이 미세먼지에서 무너졌고, 중국주 중에서는 이월드가 이낙연 주죠. 갔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 중에서는 리더스 기술 투자, 오래간만에 슈팅 122로 이제 올라왔는데 아직은 멀죠. 하나, 둘, 셋, 네 달째니까 아직 멀죠. 철도주도 한국종합기술이 아까 물량만 받았다고 받고, 우린 PTS가 이제 저 올라가려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건데 아직은 제가 봤을 때 이릅니다. 얘는 좀 더 뒤에 보셔야 되고요. 이제 임박한 애들이 꽤 보이네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래간만에 봤네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항공주 중에서 얘기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스윙하는데 제가 아마 요점 잡았을 거예요. 지금까지 갖고 있어봐요. 얼마인가. 여기서 안 버렸더라도 지금까지 갖고 있어봐. 420, 430% 이상입니다. 갖고 있었으면. 제가 이거 그때 스윙을 해가지고 1,500인가 2,000인가 샀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못해. 못 먹어. 그래봐 이거 뭐 200인가 먹었어요. 200%를 먹었다는 게 아니라 그래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최하로 만약 1,000만 원 샀다 그러면 20% 먹은 거고, 2,000원 샀다 그러면 예를 들어 10% 먹은 건데, 스윙으로 얼마나 못 먹는 거, 못 먹는 거. 여기서 점 요만큼 먹은 거예요. 요만큼. 이걸 냅두고 점 이렇게 먹은 겁니다. 그러니 무슨 스윙을 해. 이재명주 중에서는 유니테크노가 좀 같고, 오늘 뭐 이재명 당대표가 태어난다고 잠깐 유튜브로 봤던 것 같은데, 지나가는 걸로. 한동훈주는 관계없고, 이낙연주가 오늘 이월드하고 이렌시스가 다 이낙연주네요. 두 개 다. 아까 제가 잠깐 보니까 그렇더라고. 안철수는 한컴미드, 홍준표는 이렌시스가 홍준표하고 이낙연은 같이 됐네요. 여하튼 오늘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 김정은 양반이 입 놀리는 바람에 지수가 좀 내려가서 그랬는지, 아니면 지수가 내려갈 만한데 김정은 그 양반이 입을 떠든 거지. 어느 게 선인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지수가 좀 내려갔습니다. 하여튼 오늘 고생하셨고요. 내일 목요일이니까 뭐 매매 금요일 날만 좀 오후에 쉬시면 되니까 내일은 열심히 하시고요. 시드는 좀 줄이신 상태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120 근처에 저렇게 있을 때 갑자기 확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돼 있다가 갑자기
예상치도 않게 확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개미 터널하고 그런 건데 어쨌거나 찝찝한 건 똑같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무너질 때가 있어요. 찝찝한 건 똑같아요.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올라갈지언정 여기서 마음고생 하시지 말고 지금은 시드를 좀 줄여서 120에서 완벽하게 안정이 될 때까지 완벽하게란 말도 좀 그렇지만 어느 정도 지지를 할 때까지 조금 시드를 줄인 상태로 해서 예수금을 잘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